안녕하십니까, 진종태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야외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컴퓨터 서버나 저희가 얼마 전에는 로보락 같은 가전제품도 리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기차를 한번 리뷰해 볼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 와이프 마실용으로 2017년식 소울 전기차를 이미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새로 EV9을 구매하게 되면서 전혀 새로운 전기차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점들이 많이 바뀌었는지 같이 드라이브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쓰던 차는 2018년식 포드 익스플로러를 끌고 있었는데요, 이 차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대형 SUV에 속하고 원래 제가 큰 차를 선호했었거든요. 그래서 SUV 스타일도 선호하고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다음에는 전기차를 사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EV9을 출시하기 전부터 많이 기다렸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 작년 5월에 차가 출시하고 나서 자동차 가격을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비쌌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것 때문에 많이 실망을 하고 체념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12월 달에 또 이제 기아차에서 EV9 재고차 할인을 행사하면서 다들 또 온라인상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비싸게 구매한 사람들은 다들 막 욕하고 난리였고, 또 싸게 샀다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했었는데, 저도 12월 달에 바빠서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하다가 또 한 1월 달 지나가지고 기아 자동차 매장에서도 한번 갔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가보니까 남아있는 재고차도 별로 없었고, 원하는 옵션이나 뭐 컬러 이런 것도 다 안 돼가지고 그냥 새 차를 사야지 하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2월 달에 제가 중고차 사이트 뒤져보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사양의 컬러의 차량이 있어가지고 거의 이제 12월 달 할인하는 만큼의 가격으로 중고차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이 EV9에는 HDA2 기능이 들어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하고 차선 보조, 그 다음에 핸들 보조, 뭐 이런 기능들이 다 포괄된 기능이에요. 지금 제가 HDA2 기능을 켜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발은 엑셀을 따로 안 밟고 있어도 제가 설정한 속도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핸들도 이게 정전식 방식으로 제가 한 1, 20초 떼고 있어도 아무 말 없다가 이제 핸들을 잡아주세요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면은 살짝 만져주기만 하면 이상 없이 HDA가 계속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할 때 정말 많이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만족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이제 핸들만 살짝 만지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음성인식 기능이 있는데, 지금 핸들 오른쪽 위에 사람 입모양 이렇게 말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인포테인먼트 창에 동그란 마크가 떠요. 그래서 그 마크에다가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뭐 안드로이드 오토로 핸드폰 저장돼 있는 사람들 연락처를 전화한다거나, 아니면 차 안에 있는 기능들을 전자식 기능들이라서 다 연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로 뭐 창문을 열고 닫는다거나, 아니면 열선을 켜고 껐다거나, 아니면 통풍 시트를 끄고 킨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편의 기능들이 지금 음성 인식 기술이 많이 발전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만 다 알아듣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제가 보조석에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보조석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잘 못 알아듣고요. 운전석에서 이야기하는 거 위주로만 듣게끔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차에는 CCNC라고 하는 플랫폼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전기차의 내부 정보,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연동돼 있어서 유튜브라든지 뭐 다른 노래 같은 거, 그 다음 또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것도 기능이 다 연결이 돼 있고요. 조금 재밌는 거는 이 안에 있는 버튼들이 어플리케이션처럼 핸드폰 앱처럼 저희가 원하는 대로 위치 조정 이런 것도 가능하고, 뭐 색깔이라든지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 이런 조정도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한테 이런 리콜 통지가 왔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할 건데, 기아 자동차 오토큐에 방문을 할래, 아니면 무선으로 업데이트를 할래,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3월 초에 이번에 프로그램을 CCNC 버튼을 눌러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기존의 펌웨어 업데이트를 기아 자동차에 방문을 안 하더라도 그냥 차 안에서 버튼 눌러서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예전에 뭐 테슬라 쪽에서 이제 서로 되게 각광을 받던 기술인데, 기아 자동차도 되게 원만하게 지금은 많이 따라온 것 같아요, 이런 기술들이.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유튜브 같은 것도 연결을 하고 하면 유튜브 감상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되게 요즘에는 이 화면 자체가 약간 저는 타블렛이나 컴퓨터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EV9 나오기 전에 기존에 출시했던 차들이 EV6, 아이오닉 5가 있는데,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내부 V12은 기본 옵션이고 외부 V12은 또 유료 옵션으로 빼놨고요. EV6 같은 경우는 외부 외부 V12은 무료, 내부 V12 기능은 유료 옵션으로 따로 빼놨었어요. 그렇게 따로 유료로 서로 할 수 있게끔 해놨었는데, 지금 새로 나온 EV9 같은 경우는 내부 V12, 그 다음에 외부 V12 기능이 둘 다 무료로 무상 제공이 되고요. 최근에 제가 저희 딸아이가 워터파크 갔다가 여자들이 씻는 곳에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를 못 말리고 왔었어요. 그래서가지고 제가 요번에도 지금 헤어드라이기를 하나 새로 구매해 놨는데, 그런 것도 지금 1000W가 넘는데 그냥 전기 뽑아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테슬라의 FSD 기능하고 현대 기아차의 V12 기능이 전기차 기능 중에 좀 핵심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FSD 기능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은 테슬라 쪽을 선택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 저같이 적당히 뭐 주행 보조 기능도 있고 V12 기능이 정말 편하다, 그렇다면은 저는 현대 기아차를 선택하는 게 맞고,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큰 차를 원해서 EV9을 선택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정말 편리한 기능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장점 중에 하나가 내부 배터리가 99.8kWh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용량 같은 경우는 1억 원대 이하 차 중에서는 다른 차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벤츠, BM 같이 이렇게 1억 넘는 차에는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EV6 같은 경우는 77kWh가 들어가 있고, 기존에 맨 처음에 나왔던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72kWh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 나왔던 차 대비 한 20% 이상 용량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초고속 충전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수치상에서는 배터리 용량 20%에서 80%까지 채우는데 한 18분 정도 걸린다고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휴게소에서 초고속 충전을 한번 꼽아 봤었어요. 그래서 배터리 용량이 한 20% 남은 상태에서 휴게소 충전기 꽂아 놓고 휴게소에서 간단하게 우동 하나 먹고 화장실 갔다 오니까 86%? 이 정도 충전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포터나 봉고 전기차가 용량도 작지만 충전 속도가 너무 느린데, 고속도로에서 막 EPT 같은데 초고속 물리고 있으니까 시간만 오래 까먹고 이래서 다들 난리거든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800W 초고속까지 되니까 정말 또 편리한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응원 바랍니다. 이 EV9이 지금까지 장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차가 무조건 장점만 있진 않고요. 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느끼는 가장 큰 단점은 이 차의 가격이에요. 일단 이 차의 풀옵션 가격이 1억이 조금 넘는데, 그렇다고 1억을 다 주고 살 사람들은 많지 않고, 그래도 중간 옵션에 타협을 하면 그래도 한 8,500만원 돈 비용이 나오는데, 8,500만원이 결코 싼 차도 아니고요.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이 지금 올해도 또 줄어들었는데, 차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보조금도 다 나오지도 않고요. 그리고 내연기관차하고 또 비교해보면 동급 비슷한 차량이 카니발이라든지 아니면 현대 팰리세이드 이런 차들이 비슷한 급인데, 이번에 새로 나온 하이브리드 같은 거 넣는다고 해도 한 5천만원? 비싸봤자 풀옵션 6천만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한데, 그러면은 전기차 대비 내연기관이 한 2, 3천만원 싸요. 그래서
이 차가 조금 금액이 좀 비싼 게 일단 흠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현대 기아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해외에서도 고급차 브랜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금액이 싼 게 조금 구매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 같고요. 저도 일단 이 차를 구매하면서 최신 기능들 사용을 해보니까 그런 가격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일반 고객들이 구매하기에는 대중차 치고는 너무 비싸다, 이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단점이 이 EV9만의 단점은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전기차를 사려고 하면 집밥 또는 회사밥이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기차를 끌기 위해서 그러니까 집밥 회사밥이라고 하면 이제 집에 충전기가 있거나 아니면 회사에 충전기가 있거나 이렇게 있어야지, 안 그러면은 집에나 이런 게 없으면 또 별도로 충전을 하러 또 다녀야 되는데, 충전 시간이 주유하는 시간보다 더 길기 때문에 또 효율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에 있는 급속 충전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충전 비용도 더 비싸요. 고속도로에서 초급속 충전 같은 경우 할 경우에 충전 비용이 한 400원대까지도 나오는데, 저희 집에서는 충전하면 주간에는 한 260원대, 야간에는 한 230원대 충전 비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거의 반값 정도 금액이기 때문에 전기차 쓰는 사람들도 유지비가 저렴하다고 구매를 했는데, 초급속만 이런 거 하려고 다니는 것도 비효율적이고 배터리에도 안 좋고, 그래서 전기차 집에 이제 이런 충전 시스템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부분이 또 장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집에 있어야 된다는 게 또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들한테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이 단점도 좀 크리티컬한데, 충전기마다 어플리케이션이 다 틀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집밥 어플 따로 있고 회사밥 어플 따로 있고, 고속도로 가니까 EPT 충전 어플도 따로 있고, SK 일렉링크 어플도 따로 있고, 또 다른 어플들 또 깔아야 되고, 그러니까 벌써 앱만 한 8가지를 깔았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전기차 전기차 판매를 장려하고 친환경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용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합해줘서 개별 어플하고 통합 어플 같은데 연동을 시켜서 카드 하나 등록해서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은 예전에 전기차 충전 규격도 다 틀려가지고, 테슬라 충전 규격도 틀리고 DC 콤보 따로 있고 차데모 따로 있고, 그래서 전기차 충전하러 갔다가 충전 규격 안 맞아가지고 충전 못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니까 또 다 통합되고 좀 편리해졌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DC 콤보로 다 통합이 되었는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도 좀 정부에서 장려를 해서 통합 어플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앱 하나 깔면은 아무 데 가서나 충전을 다 할 수 있다, 이러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거의 다 슬슬 도착한 것 같으니까요,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하면서 대략 EV9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가격적인 부분이 제일 단점이지만 최신 기능들이 많이 탑재가 되어서 운전이 정말 편해져서 만족도는 아주 좋았습니다. 또 워낙 기능도 많고 설명할 게 많은데요, 추후에 차근차근 기능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